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3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또 주말 목요일이죠. 왠지 올해는 연말 분위기가 좀 빨리 나는 것 같아요. 네, 벌써 11월 말인데 아직도 한 달 정도 크리스마스도 남아있고 그러는데 연말 분위기가 빨리 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국 시장은 소폭의 반등은 일어났다. 그렇죠. 내일부터 이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인 추수감사절이죠. 네, 추수감사절 휴가에 들어가면서 시장이 뭐 좀 보통 그때 많이 팔고 나가는데 오늘은 좀 바닥에서 위로 끌고 올라가는 그런 반등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시장은 어제 이제 엔비디아발 충격, 에코프로 모트리얼지 하락,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 상황이죠. 이 두 가지가 다양한 모습으로 시장에 해석이 되고 영향을 미치면서 새로운 시장의 변화, 물꼬를 방향을 좀 바꾸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머트리는 어제 이제 하락의 모습이 나타났죠. 3일간 상승하다 어제 하락이 나타났는데 과연 오늘은 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일시적 하락일 것인지 아니면 끌고 올라갈 것인지,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서로 맞물리면서 팽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시장을 좀 지켜봐야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이 시장에 오래 있던 사람도 계속 수급 같은 것들을 보고 여러 의견들을 보고 오는데 이 확신이 안 서는 그런 무서운 모습, 이 변동성에 대한 그 두려움이 존재하는 그런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제가 오늘 뒤에서 저의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지금 방금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0.52% 상승, 나스닥 0.48, S&P 500 0.41. 나름대로 뭐 나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한국 시장에도 강보합 정도의 어떤 에너지를 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추수감사절 열차 이용객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상회할 듯. 올트만이 다시 오픈 AI CEO로 복귀했죠. 머리 아픕니다. 대체 왜 다시 MS로 간다고 그랬는데 난리 브루스를 치더만 다시 오픈 AI로 복귀를 했을까. 그리고 오픈 AI 이사진을 교체하고 아주 머리가 아픈 상황이어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상을 하기 힘든 그런 모습은 있었습니다. 만약 마이크로소프트로 왔으면 AI가 생각보다도 더욱 상업화되고 시장의 그 가속도와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는데 다시 오픈 AI로 복귀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감 속도 조절보다는 윤리적인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좀 조절하면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중국 화웨이가 자회사를 분사시킨다. 중국 스마트 제조사 아느라는 회사가 있는데 IPO를 준비 중에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나흘간 교전을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 24,000건 일주일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이게 이제 23만 건 지난주에 찍고 이제 20만 9천 건으로 2만 건 넘게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나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그런 실업 관련 지표들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가 4.5%로 가속됐다. 7개월 내 최고를 기록했다. 다시 기대 인플레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좀 의외의 모습입니다. 제가 내용은 뜯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미국 10월 미국 내구재 수주가 5.4% 감소하며 예상을 넘게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내구재 수주가 하락하는 모습, 소비가 줄고 있는 모습은 확실히 모든 트렌드에서 다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오펙 플러스가 30일로 회의를 연기했다. 유가가 장중 4% 급락했다가 지금 한 1.5% 정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가가 한 1.12 정도,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로 다시 하락폭이 줄었는데 왜 연기를 했느냐? 내부에서 이제 사전 의견 조율이 안 됐다는 거죠. 아프리카 쪽에서도 반발이 심했고, 물량을 줄이면 그런 가난한 나라에서는 물량이 또 중요한데 이러한 의견 조율이 안 된 모습 때문에 너무 사우디하고 러시아에 이끌려가는 모습에 반발이 나타난 것 같아요. 이런 모습 때문에 WTI 가격이 하락하며 주가를 상승으로 끌어올리는 동력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달러 추이 한번 봅시다. 103.8이요. 네, 다시 여전히 103을 유지하고 있지만 하락을 하다 약세로 가다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 어제 우리나라 원화 추이가 좀 충격적이었어요. 1290원대까지 잘 가다가 다시 어제 1300원대로 복구를 하면서 복귀를 하면서 이게 원화 강세 추세가 꺾이는 건가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게, 처음에는 금리가 가장 큰 우리의 하도였고 다음에 WTI로 갔었죠. WTI가 다 안정을 찾고 금리도 하락하고 이제 원화 환율 쪽으로 시장 팩터가, 중요 팩터가 이동한 상태인데, 원화 강세 때문에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들어오고 주식시장을 끌어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1300원대로 다시 철군하는 모습은 뭔가 좀 방향성의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원화 움직임을 좀 정밀하고 이렇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1250원대까지는 내려올 것 같다는 생각은 확실히 들어요. 이 정도까지는. 그래서 원화 강세 때문에 연말과 연초에 한국 주가는 나쁠 것 같지 않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논리였는데, 어제 1300원대의 회귀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이제 환율이 시장을 움직이는 팩터예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이 지금 공매도를 막아버린 상황에서 선물 시장에서 어떤 플레이를 하는가, 지금 선물 매도 쳤던 것들 많이 꺾고 있는 것 같아요. 선물 시장에서 어떤 모습, 파생 상품에서, 그리고 환율에서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돈이 들어오는가 나오는가, 이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개인들은 돈이 없어요. 더 이상 돈을 투자할 돈이 없는 거죠. 여기서 빼서 저기로 맞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연말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환매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시장을 지키고 받치고 끌고 가는 것은 외국인의 자금 동향밖에 없는데, 그 앞에 당근이 환율 강세밖에 없는데, 이 부분의 움직임이 우리가 예상과 다르게 지속적으로 강세로 올라오다 다시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따라서 위안화, 엔화, 원화 이 세 개의 움직임을 매일 연동해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금리는 뭐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2년짜리 4.904, 2.1bp 상승을 했고 10년짜리는 4.414. 더 이상 빠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0.2bp 하락. 그 다음에 20년짜리는 2.1bp, 30년짜리는 3.3bp, 장기금리는 빠지긴 하는데 생각만큼 4%대까지 붙거나 4%대가 깨지거나 이러한 강세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또 시장을 움직이는 키 팩터가 내년 5월이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항상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평균 11개월 후에 금리 인하가 있었다. 그렇다면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내년 5월경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이다. 이 가정이 시장에 이제 많이 반영이 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산타넬리의 어떤 동력이 됐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최근에 주춤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의 핵심 키워드 단어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모습까지 보이는데, 많은 분들은 추가 상승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저는 엔비디아하고 AMD를 인텔 이렇게 세 개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많이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추천을 못했는데, 이게 이제 올해 위너였죠. 네, 비트코인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 정도가 올해 위너인데, 연말 막판 위너는 마이크로소프트인 것 같아요. 또 일라리 릴리도 있죠. 제가 강추했던 거.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의 움직임을 한번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요 며칠 잘 나가던 테슬라는 다시 3.3%나 하락하며 백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너무 많이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2.41% 하락하며 487달러까지 내려오는 모습. 밀리죠. 뒤에 좀 잠깐 엔비디아의 미래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해 드릴게요. F는 0.51% 상승, 일라인 릴리는 0.03% 하락이니까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TSMC는 0.24%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51% 상승. 오늘 전체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다 한 1%에서 0.5% 사이에 소폭 반등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1.6% 상승하며 37,563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엔비디아가 새벽에 발표가 되면서 한국 시장이 이제 기대감을 가졌다가 중국 관련되면서 꺾이면서 관련 종목들이 좀 유탄을 맞았는데 생각보다 크게 빠지진 않았죠.
저는 지속적으로 엔비디아 실적에서 주가가 빵 찍어 올라오면 30%는 꺾어야 된다. 팔 수 있는 기회다. 30% 정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팔 수 있는 기회일 수는 있었지만 뻥 찍어 올라오지 않으면서 이제 전망이 틀린 거죠. 엔비디아의 속사를 한번 알아봅시다. 엔비디아의 중국 비즈니스는 정말 악재인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고 핵심이죠. 중국 매출 감소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죠. 일단 결론적으로 중국 수출 규제 여파에 따른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 정부의 대중국 수출 규제 우려가 지난해부터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꼭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수출 규제가 그렇게 생각만큼 엔비디아의 진격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중국 시장에서. 경영진은 미국 매출 감소가 전체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 이유로는 미국 규제에 적용되지 않는 제품을 향후 몇 달 내 출시를 할 계획이고 일부 중국 기업들과 협력해 미국 내 라이선스 취득을 계획하고 있으며 AI를 생성하는 데이터 센터, AI 팩토리를 구축 트렌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각국 정부들이 국가 차원에서 자체 AI 클라우드 확보를 위한 투자를 늘리고 있고 중국 이외에도 다른 대안이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중국의 지역에서도 빠른 상장이 예상되고 이렇게 각국 정부가 나서서 AI 팩토리를 만들 정도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국가의 미래 먹거리로 가지고 육성을 한다면 중국에서 빠지는 것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 최악의 케이스는. 세 번째, AI 생성에 특화된 CSP 기업들의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저거 기업들이죠. 데이터 센터를 크게 하는 빅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구글 침투율 확대, 전 산업에 걸친 다양한 AI 제품 출시에 따른 공급 대비 과수요 시장 환경이 지속되며 실적 감소분을 상쇄시킬 성장 동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즉 중국이 쪼그라들 수 있지만 중국 내부의 자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약간 사양을 줄여서 또는 라이센스를 한 다른 계약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특히 AI 빅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기존에 크게 미국에서 매그니피션트 같은 큰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전쟁을 가속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중국 수요 감소를 충분히 커버하고 리커버리 해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4분기 가이던스를 한번 봅시다. 4분기 가이던스를 보면 어마무시하는 거죠. 또다시 시장 컨센서스 이상의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4분기는 매출액 200억 달러, GPM, 영업마진이 75.5% 제시하며 지난 분기에 이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가이던스를 제시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죠. 미국 정부의 중국 수출 규제 여파에 따라 중국향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의 지역에서 강력한 수요를 바탕으로 감소분을 충분히 상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긍정론을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이라는 건 저는 여기 부분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반대로 2024년에 피크아웃이 있을 건데 이 우려감이 이제 서서히 시장에 나타날 것이다. 미리 선반영될 가능성 때문에 빠진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24년에 피크아웃. 저는 이 의견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제 어느 업종이든지 올라가면 피크아웃이 있죠. 그래서 피크아웃이 내년 하반기 정도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과연 이걸 미리 선반영돼서 걱정할 필요가 있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이제 갈리기 시작한 거죠. 지속 가능한 고성장에 대해서도 동사가 100% 해결할 수 있는 이슈는 아니다. 신규 클라우드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수익화가 빠르게 올라야 하는 부분도 있고 AI 산업 전반에 걸쳐 실수요가 확인되는 과정에서 추가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침투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여러 분야에서 AI 킬러 앱이 나와서 다시 동사의 AI 가속기 재구매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지금부터 버릴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게 이제 저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하지만 뭔가 순수하게 퓨어하게 됐던 것들이 한번 꺾였다는 것은 기스가 한번 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는 때가 너무 많이 묻은 것 같아요. 주식에서 아무리 좋은 종목도 때가 묻으면 박스권에 갇힌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대표적인 우리 에코프로 형제들인데 향후에 뭐 Q가 올라가고 P가 올라가고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식은 때가 묻으면 신선하지 않죠. 매력이 반감합니다. 매일 자주 보고 CF에서 자주 나온 영화배우나 이런 사람들 오래가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죠. 한 1, 2년 확 해먹고 이제 나가는 건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어느 업종이든 항상 초반기에 새로운 성생을 하고 시장을 이끌어가고 프론티어 역할을 하고 이게 이제 10% 20% 실적이 나오고 보급률이 높아갈 때가 핵심이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모두 입에서 이 이야기만 했을 때는 때가 붙기 시작한다. 그럴 때는 박스권에 갇힌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 이 가능성 아주 좋은데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 빠지진 않겠지만, 따라서 테슬라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에코프로 형제들도 그렇고 박스권 플레이를 하는 게 훨씬 더 알맞은 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결론을 내봅니다. 따라서 저는 $500가 이제 어느 정도 맥스였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550에서 $470 이 정도의 박스권으로 저는 보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박스권을 살짝 뚫고 들어오는데 다시 $470 정도 오면은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550 정도면 팔고 이 과정 박스권 트레이딩을 해라. 만약에 엔비디아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다 좋으나 때가 탔다. 주식은 때가 타면 박스권에 갇힌다. 이건 주식시장에서 30년간 펀드 매니저로 머리 쳐박고 운영을 해봤던 저의 경험입니다. 엔비디아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퍼가 내년에는 27배까지 떨어지죠. 지금 한 50배 정도인데 영업이익이 너무 좋으니까 퍼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면에서 $550, 운 좋으면 $600까지는 충분히 한 번은 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결론 들어갑니다. 이제 어제 시장 핵심은 엔비디아 하락과 이로 인한 관련 종목들의 주춤한 모습이었다. 여기에 에코프로 머티가 상승을 멈추고 막판 하락으로 반전되며 향후 투자자들의 방향성에 대해서 의구심, 어려움, 방향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번 산타 랠리는 산타가 오기는 왔는데 썰매를 타고 오지 않은 것 같아요. 터벅터벅 걸어서 온 거죠. 선물도 꼬레미도 달랑 몇 개 가지고 온 거죠. 네, 뭔가 산타는 왔는데 선물이라든지 속도감에서 문제가 있다. 이제 시장 참가자들은 내년 연초 세뱃돈에 관심을 갖는다. 과연 내년 연초는 주가가 오를 것이냐, 우리가 세뱃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급속히 내년 시장 전망 분위기로 넘겨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2월로 들어서면서 급속히 내년 전망과 이로 인한 기대감 관련 종목들로 시장 색깔이 변할 것이다. 금리는 당분간 추가 하락이 더 힘들어 보이고 금리 인하 선물은 내년 5월경 예측이 되며 강하게 하락했던 환율도 1,300원대로 다시 복귀하면서 방향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만 결국 1,250원대까지 내려올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제 시장은 기업 실적이라는 마지막 순환고리의 마지막 단계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지금 시장을 보면 텔레그램 방과 리딩 방이 이 단타족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합니다. 시장이 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고 외국인도 여러 가지 역할을 못한 상황에서 텔레그램 방과 리딩 방이 하루 이틀 치고 빠지는 이 단타족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합니다. 이들이 살아하면은 큰 방에서는 우르르 샀다가 팔라면 팔고, 이러한 단타족들이 시장의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는 거죠. 이러니까 장기적 전망을 맞출 수가 없어요. 오래 가져가고 장기 투자하는 게 정말 정답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이미 들었죠. 그걸 넘어선 단계죠. 그래서 사람들이 텔레그램 방과 리딩 방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 어쩔 수 없이 보는 그러한 중독성을 보이는데, 이걸 뭐라 하지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텔레그램 방과 단타방이 맞아 떨어지거든요. 저희같이 전통적으로 분석한 사람들은 바보 멍충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타방과 텔레그램 방에 대한 무용론, 조사설 뭐 이런 건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들이 지금 시장을 리딩하는 것은 분명한데 인정하기도 그렇고 안 인정하기도 그렇고 애매합니다. 그래서 연말은 AI, 로봇, 자율주행 이 세 가지는 여전히 내년에도 먹거리로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건 단타족이든 텔레그램 방에는 다 좋아하는 것이고, 반도체하고 HBM은 살짝 고개가 이제 갸우뚱거리죠. 따라서 HBM들 이제 올라오면 조금씩 줄여야 된다. 한 50%까지 쭉 연말까지 줄여놓고 가자.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내년 초에 전부 반도체 HBM 좋다고 하면은 절대 가는 케이스를 못 봤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방향으로 볼 때 주식이란 놈은 꼬리를 확 감추고 반대로 도망가죠. 네, 정말 와이즈하고 약삭 빠는 놈입니다. 에코프로 형제들이 노이즈는 너무 지겹고 역겹지만 박스권을 확실히 그리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죠? 네. 더 크게 올라갈 거지도 않고 더 빠질 거지도 않고 한 10% 뛰게 하면은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연말에 이 정도의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너무 힘들고 의외로 변동성이 크고 맞추기 힘든 장입니다. 어제는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종목들이 확 치고 올라오던데 전혀 예상치 않는 바닥에 있는 종목도 치고 오는 전부 텔레그램 방과 리딩방들의 장난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되지만 또 안 믿을 수도 없는 거죠. 네, 어려운 장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종목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관심 종목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들도 저희 카페로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의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뭐 기본 기초적인 것들, 기술적인 것들, 전략적인 것들을 가르치지 종목을 사라 팔라 이런 리딩방 스타일은 절대 아닙니다. 뭐 저희 같은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는 카페 플러스 리딩방 한두 개 뭐 이 정도로 해서 시장을 봐야 되는 건가? 뭐 그런 생각 들고 리딩방은 아예 잊어버리고 자기 스타일대로 장기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카페 주간으로 이번 주 토요일 날 여의도에서 한 4시간 스터디 모임을 합니다. 비용이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오십시오. 오시면 강사들이 일타 강사들 모십니다. 허접한 강사들이 아닙니다. 시장에 알려진 분들 아닙니다. 숨겨진 고수들, 일타 강사들, 정통 주식을 분석하는 분들이 오십니다. 오셔서 많이 듣고 느끼고 공부합시다. 방법은 없습니다. 매일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판단해보고 시장에서 많이 투자해보는 것 이외에는 고수가 되는 길은 없습니다. 즐거운 주말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약간 강보합할 확률이고 크게 밀릴 것 같지도 않고 크게 많이 오를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인데 어제부터 최근에 이제 로봇주 두산 로보틱스가 치고 올라가는 거죠. 네, 정부가 법을 개정을 해줬고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내년부터는 미래의 먹거리로 들어서면서 로봇이 올라가는데 두산 로보틱스, SPG, 레인보우, 뉴로메카 뭐 이런 종목들은 좀 사서 장기적으로 내년 연초까지 1분기까지 2분기까지 들고 가다 여기서 한 30%에서 50% 정도 이 정도 목표 가격을 세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힘냅시다.